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. 자, 대우건설 보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 기준선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.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이 기준선을 정확히 또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도 급등을 해주는 겁니다. 우리 장중에 11%까지도 급등을 해줬는데, 그래서 제 분석을 보고 대응을 하신 분들은 일단 한숨은 다 돌리셨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좀 묘하긴 하죠. 자, 대우건설 초반에는 아주 좋은 분위기로 시작이 됐지만, 자, 지금 장중에는 매도 물량이 아주 무섭게 쏟아지면서 지금 아마 모니터를 보고 계신 주주님들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하실 겁니다. 드디어 이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온 건가,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팔고 도망을 가야 하는 건지 고민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, 주식은 등산과도 같은 겁니다. 정상을 앞에 두고 있을 땐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서 잠시 쉬어가야 하거든요. 지금 이 대우건설이 딱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일단 차트를 보면은 3월달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상승을 만들면서 21이동 평균선과 이격을 발생시키면서 기간 조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. 지금도 이제 급격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이 20일 이동 평균선과 이제 이격이 제법 나오는 구간입니다. 즉, 주가라는 거는 이 이동 평균선에서 이격이 벌어지면 회귀를 하는 성질이 있죠. 그러니까 회귀 법칙이란 게 있어요. 회귀 법칙. 지금도 저점에서 오를 대로 올라서 이격이 벌어졌다. 충분히 이 회귀 법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현재 구간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, 정말 중요한 이 포인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, 자, 일단 대우건설은 아주 이 바닥라인대에서부터죠. 이 15,000원대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문자를 보내드리고, 뭐 이 종목은 앞으로 더 추가 급등을 할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매수의 마인드를 봐야 한다고 강조를 해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?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오로지 좀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. 이렇게 터치를 할 때마다 기준선에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죠. 제 말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 아주 든든하실 겁니다.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기분 좋다고 웃고만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. 자, 지금 이 건설주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, 자, 먼저 GS건설입니다. 지금 보면은 일정한 이 고점대를 시원하게 뚫어주지는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, 여러분들. 자, 상승이 나오고 우상향 조정의 형태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일단 일정한 고점대에서 맞물리기 때문에 쌍고점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. 지금도 보면은 밑으로는 아주 지지만 해주고 있고 위는 막혀 있다.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DLENC 같은 경우도 또 같습니다. 일단 단기적 고점 라인에서는 지속적으로 꼬리를 다는 형태의 봉들이 나오는데, 지금 이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보면 얘는 일단 살짝 깨지는 구간들도 생기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, 이 기준선이거든요. 얘는 이 기준선이 딱 걸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툭 하고 힘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의 대우건설을 보면, 대우건설은 어떠냐? 확실히 대장은 대장입니다. 오늘도 장 초반에 보면 원자력주들이 엄청나게 치고 가니까 그 원자력 모멘텀까지 받으면서 지금 위로 시원하게 고점을 갱신하는 슈팅이 나와줬고, 다른 애들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정말 잘 버텨주고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? 대우건설은 우리가 이 3파동의 3고점, 그죠? 3파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안에서 소파동으로 3번의 지금 상승이 나오는, 즉 과일로 치닫는 파동인 건 분명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. 그리고 어제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좀 고점 라인에서 머뭇거리는 구간, 이런 구간은 좀 조심을 하자고 했습니다. 이런 구간들은 보통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이 개미꼬시기에 대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어제는 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안도감을 분명히 심어줬고요. 그리고 오늘은 또 강하게 치고 올리면서, 그러니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, 힘을 가시하는 이 강도감 역시도 전달을 해준 거예요. 어제 이야기했던 그 감정 두 개 전부 다 느끼신 거 맞죠? 즉 이렇게 빠질 듯 말 듯 정말 사람 마음을 흔들면서 이렇게 고점에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. 물론 여러분들, 기준선이 아직 깨진 건 아니죠. 또 지키고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
근데 주가가 바닥 라인대에서 오르면 오를수록 아시겠어요? 점점 이 기준선이 깨질 확률 역시도 같이 오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건설주들 뭐 대우건설 얘네들이 더 가냐 마느냐 이런 거 점치는 게 뭐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.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 수익을 지금 아주 단기간에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서 나오느냐 그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. 대우건설은 물론 대장주로서 정말 잘 버텨주곤 있지만 절대 안심을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3파동에 또 3파동 여기서 나온 이 과열 신호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자, 지금 단순히 이 지지선이 안 깨졌다고 해서 우리가 녹놓고 있을 게 아니라 언제든 빠져나올 그 준비를 하는 관리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. 이 15,000원 라인에서 올라올 때는 제가 계속 지지선을 보라고 했지만 지금 주가 위치는 아예 다르다. 아시겠죠? 이미 지지를 받고 또 올라올 만큼 올라온 자리라는 겁니다. 우리가 여기서 이 주식의 법칙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그 지지선을 여러 번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자리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. 주가라는 건 계속적으로 오르기만 하지 않아요. 오르더라도 반드시 조정을 주고 가는 게 이치이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수익 좋게 만들고 있는데 고점 구간이긴 합니다. 즉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대응은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. 자, 제가 보는 맥점 분봉을 다시 보면 자, 지금 마지노선에 다시 한번 또 맞물려 있는 겁니다.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. 우리가 이제 먹을 만치 먹었기 때문에 그죠? 이 마지노선이 깨지면 그때는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단 튀어야 된다. 다들 기억하시죠? 이렇게 지지선이 딱 맞물려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바로 이 변곡점을 뜻하는 건데 이 위로 갈 힘이 지금도 뭐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없으면은 분명히 바로 아래로 터져버리는 겁니다. 그런 자리라는 거죠.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. 자, 그래서 내일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부터 좀 힘이 없이 이탈을 하는 신호가 발생한다. 그때는 이 대우건설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. 물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가장 먼저 그 신호가 나올 테니까 그때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. 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하락에 대한 전환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혹시라도 내일 제가 우려하는 그 급락이 나오면 그 하락 고스란히 다 맞으면서 고통받지 마시고 미리 저랑 준비해서 안전하게 이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자는 거죠. 자, 그리고 물론 그 하락 역시 뭐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. 또 뭐 내려가다 보면은 또 다시 뭐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추기는 하겠죠. 제가 그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맥점을 짚어 드릴 겁니다. 제가 대우건설 예전에도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서 이 저가를 정확하게 짚어 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? 근데 이번 하락은 좀 생각보다 깊을 순 있다.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. 그 점을 미리 인지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. 일단 보유하신 분들 제가 이 수익 실현 문자 보내드리면 일단 바로 움직이시고요. 그 무서운 하락 피하고 나서 제가 보는 이 진짜 좋은 가격이 오면 그때 다시 매집을 들어갈 거라는 거죠. 지금까지 상승을 우리가 잘 먹고 또 이 조정을 싹 피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정은 남들보다 좀 한 발 앞서서 피하고 그 다음 상승 파동을 노려보자는 거예요.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도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매도를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매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왜 다시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만 참고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유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.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.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
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
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.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션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